파인딩 프랭키는 2024년 출시된 파쿠르 마스코트 호러 게임입니다. 누군가의 렛츠플레이 영상을 본 뒤 직접 게임을 5번 클리어한 결과 저는 이 게임에 중독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왜냐하면 연락 웃기고 재밌거든요. 이거는 아마도 제가 본 최고의 블랙 코미디 서바이벌 게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짤막한 게임이 강한 인상을 남길 줄도 몰랐죠. 저는 마스코트 호러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프레디의 피자 가게 단 하나도 플레이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프랭키가 전반적으로 재밌는 이야기인지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리얼 박스 속 윌리 원카 티켓의 비열한 게임쇼를 파헤쳐 볼 것입니다. 그럼 게임을 시작해 봅시다. Watching this video, it's your lucky day! 4 lucky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have been brought here to the world's largest indoor trampoline, water, and parkour park. With over 3 stories of action-packed parkour obstacle courses, this is going to be a game show you won't ever forget. Did I also mention there's a little prize for our lucky winner?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셋업을 시작하자마자 볼 수 있습니다. 게임장의 모습, 상금, 그리고 우리가 온 것에 대해 아주 신난 프랭키의 커다란 얼굴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로 잊지 못할 아름다운 대회가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코스튬을 입고 게임 내내 보게 될 브레이커를 발동시킨 뒤 나머지 3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출발선에 섭니다. 네, 그러니까 새 친구들을 만나자는 게 커다란 육식토끼의 간식거리가 되달라는 건 줄 몰랐네요. 빨리 조용히 빠져나옵시다. 아주 통과하기 쉬운 시작점을 지나오면 게임을 진행하기 위한 튜토리얼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들을 수 있는 환상적인 음악은 앞으로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이 게임 사운드 트랙은 너무나도 중독성이 강하게 좋습니다. 발랄한 리듬이 방금 하던 피 터지는 처형 장면과 대비되는 것이 이야기의 톤을 강조해줍니다. 재밌는 것이 이 게임 내내 사운드 트랙 대부분이 맥스 버넷라는 분에 의해서 작곡되었는데요. 이 분은 유튜버에서 3FS라는 공포게임 유튜버로 파인딩 프랭키를 직접 플레이한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우연이라고 생각됩니다. 난생 처음으로 파쿠르를 배운 뒤 메인 로비를 향하게 되면 우리 쇼 호스트가 상어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Dear lucky contestant, it seems the other competitors have mysteriously died. Not sure how that happened, but oh well, you're still here. Frankie doesn't feel like himself today. He normally doesn't go on mass murdering sprees, but don't worry about that, lucky contestant. We can still make this a fun, PG-rated adventure. Maybe his best friend, Henry Hotline, knows what's gotten into him. You should give him a visit. His room is right upstairs. 사실상 이 게임의 유일한 참가자가 된 주인공은 헨리 핫라인 구간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방법은 퍼즐 풀기나 그런 것이 아닌 스타일리시한 파쿠르를 통해서 브레이커를 멋있게 쳐부순 다음 구간으로 가는 문이 열리면서 우리는 혼합 파쿠르 스테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튜토리얼 구간을 완벽하게 해냈기 때문에 실수 없이 통과할 수 있었죠. 간지나는 파쿠르를 완료한 뒤 우리는 헨리 핫라인 홍보 포스터들을 볼 수 있습니다. 텍스트나 그림체를 보면 헨리와의 기막힌 토크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실제로는 저렇게 안 생겼겠죠. Henry doesn't seem to be in here, and the door leading to the rest of his area is mysteriously locked. Oh no! What an unfortunate inconvenience. But we'll figure something out. 들어오자마자 실패한 약골들의 시체들이 반겨주는 이 구간에서는 헨리 핫라인에 대한 힌트를 조금씩 볼 수 있습니다. 벽에다 아주 친절하게 전화 걸지 마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면 앞서 기대했던 기막힌 토크쇼는 물건한 것 같습니다. 스팸 전화들에 너무 오랫동안 시달렸는지 불쌍한 헨리는 전화를 받지도 않는 것 같군요.
다음 구간으로 가서 또다시 브레이커를 때려 부수고 환풍구 안을 기어가면서 게임을 진행하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렇게 아주 어색한 두 번째 만남을 뒤로하고 게임을 계속 진행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게임쇼의 마스코트들이 그냥 플레이어를 쫓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남이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해줍니다. 초반에 프랭키가 3명을 모두 잡아먹는 것은 게임 호스트가 원하던 전개였고, 뒤로 갈수록 모든 것이 한 사람이 설계한 시나리오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명확해집니다. 환풍구를 통과한 뒤 바로 눈앞에 브레이커가 있으니 빨리 쳐부수고 다음 레벨로 뛰어간. I lied. It's drum and bass. What you gonna do? Lucky contestant! Thank goodness you're all right. That sure was a close one. I apologize. That was poorly planned on my part, but it was certainly entertaining. You know what? This is actually a good thing. Deputy Duck's area isn't too far from here. You visit. 아무튼 완벽하게 파쿠르 추격신을 완료한 뒤 데퓨티 덕 레벨로 가기 위해 끝없이 파쿠르를 합니다. 농담 안 하고 이 게임의 추격신들은 정말 내 텐션이 높습니다. 단순히 뛰는 것이 아닌 점프, 슬라이딩 등 다양한 무브셋을 이용해 프랭키와의 격차를 벌이면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파쿠르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 아주 높은 에너지의 액션을 겸비하면서도 스릴 넘칩니다. 그렇게 다음 레벨로 넘어간 뒤 또다시 파쿠르를 통해서 정말 끝이 없으면 데퓨티 덕 구간으로 갑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거대 선풍기 구간이 제일 어려워요. 여기서 제일 많이 헤맵니다. 그렇게 데퓨티 덕의 파쿠르 룸으로 들어갑니다. 이 게임은 너무 멍청합니다. 우리 꾀깨게 파쿠르 코스를 마무리하고 나면 그의 사무실로 가는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프랭키 상식을 쇼케이스하는 TV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프랭키네가 세상에서 가장 큰 시리네 트램플린 파크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프랭키가 두 형제가 운영하던 작은 시리어 회사였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그들이 끝내 IP를 팔아넘기기로 결정해서 현재의 전 세계적인 아이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데퓨티 덕을 만나러 가면 아주 사랑스러운 환영식으로 참가자를 반겨주고 그가 제공하는 플래시와 레이더 기능을 이용해 장애물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일시적인 동맹일 뿐이죠. 왜냐하면 데퓨티 덕은 그냥 헬리를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요. 환풍구를 지나가면 이 게임에서 가장 어두컴컴한 레벨로 들어옵니다. He's ringing this phone. I'm sick of it. The ringing, it won't stop. It never stops. You did this to me. It hurts. 장난 전화 때문에 정신줄 놓아버린 헨리는 여러분이 전화를 누르는 순간부터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걸어다닐 때마다 바닥을 뚫을 기세의 소리를 내고 다니는 것이 적의 공포감을 효과적으로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미로는 너무나도 깜깜합니다. 정말 레이더 기능 없이는 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저는 엄청난 쫄보라서 뛰어다니다가 수화기맨에게 잡히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싶지는. 다행히 세이프룸을 잘 사용하고 전화기 위치들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클리어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마이야, 잡히면 무슨 두개골차로 들어올려지는 것이 전혀 달갑지 않습니다. 여기 마스코트들은 정말 우리를 경멸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기능이 전화기를 누르고 난 뒤에도 다시 클릭을 해서 헨리를 도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두세 번 플레이한 후 알게 된 기능이지만 적의 위치를 파악할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6번 모두 전화를 건 다음에는 스위치를 내리고 구간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헨리가 프랭키에게 두들겨 맞는 소리를 들은 뒤 플레이어는 장애물 피하기 스테이지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거대한 톱니들에 의해서 갈려나가기 때문에 밀쳐나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그 뒤에는 여러 구간들로 이어지는 수도 케이블망으로 떨어진 뒤 더 많은 파쿠르를 하면서 전진을 합니다. 하지만 예상 밖으로 헨리가 플레이어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You're our lucky contestant. No one has ever made it this far. Usually only mere seconds. If you're lucky, a minute or two. They play easy. They pity you. The only reason the ones above decided to keep you around is because you're boosting the ratings. Our viewers are entertained. We aren't going bankrupt, and this isn't our last game show. As soon as you're eliminated, 4 new cereal boxes will be sent out all around the world, sitting and waiting for its lucky contestant, just like you. I have something to give you as a token of my appreciation for bringing us into the light again. If not for you, higher-ups probably would have instructed Frankie to kill me. I'm not sure if he still works or not. Hello? Hello, no one is available to take your call. Please leave a message after the tone. 거의 뼈대밖에 안 남은 우리 오리 친구를 데리고 복도를 지나가다 보면 쫄쫄이 입은 또 다른 프랭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프랭키가 바로 인터콤 목소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Authorities have discovered 3 dead bodies on the premises of Frankie's Parkour Palace, who seem to be 3 of the 4 unfortunate contestants chosen to participate in the company's last game show before bankruptcy. One contestant seems to still be on the premises and potentially alone. Well, now that pleasantries have been exchanged, you have a journey to continue. I'll set you on your path. Go towards the last remaining elevators and I'll guide you from there. 파산 직전인 데스게임쇼에 참가하게 된 주인공은 이 난장판의 호스터를 만난 뒤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하러 가야 합니다. 이 프랭키는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예 대놓고 화이트보드에다 끝에 가서 주인공을 없애버리겠다는 계획을 훤히 드러냅니다. 사실상 이 게임쇼는 우승자가 있는 것이 아닌 결국에는 모두가 마지막에는 죽게 설계되어 있는 살인쇼인 것이죠. 그렇게 지하실에서 스위치 게임을 다 하고 초고속 트램펄린을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가면 2 레벨을 클리어해서 마지막 구간으로 가는 열쇠를 얻어야 합니다. 물놀이장은 그저 브레이커 도장 깨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지만 정말 이 거대한 선풍기 때문에 생고생을 다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절대 보내주지 않아요. 사실상 어느 레벨을 먼저 하느냐 순서는 없지만 트램펄린 레벨이 개인적으로 훨씬 재밌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때문이죠. 얘네들은 눔둠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면 소리 지르면서 터집니다. 대체 왜 소리 지르는지, 왜 회사가 피투성의 인형들을 창조했는지 모르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얘네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총 12번 가까이 가서 차례대로 죽여야 되고 걔 그지같이 웃깁니다. 이렇게 밝은 어린이 놀이터 안에서 온 곳이 피로 뒤덮이는 동안 아주 발랄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까지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그렇게 인형 대학살을 마친 뒤 지하 소각장에서 브레이커를 전부 발동시켜 셔터를 열면 프랭키의 얼어붙은 꼭대기 구간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거기서 라이브 스트림 챗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상황에 대한 컨텍스트를 제공해줍니다. 그는 죽을 거야. 하하 말도 안 돼. 핵사 레벨 통과 못한다에 5천 건다. 헨리가 폭발했다는 게 믿기지 않네. 천재적이야. 이 참가자 너무 지루하네. 참가자 이번 에피소드 거는 좀 과도한 것 같아. 나오는 댓글들을 보면 이 게임쇼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실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저 참가자가 생존할까 말까에 베팅하면서 마치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을 보는 것 마냥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생존한 주인공은 모두가 자신이 언제 죽을지 지켜보는 와중에 끝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꼴인 것이죠.
마지막 관문에 들어서기 전에 확인해볼 만한 비밀 공간이 있습니다. 뒤쪽에 위치한 긴 계단을 올라가면 CEO 룸으로 향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프랭키의 아주 어두컴컴한 사무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기묘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대체 뭘 계획하고 있는 거야?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가면 올라오는 슬라임보다 더 빨리 구간을 통과해야 하는 게임에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파쿠르 노하우를 이용해서 다시 한 번 더 주인공은 레벨 클리어에 성공합니다. 결국 플레이어는 죽음의 파이널 스테이지 헥사 대혼란에 들어서면서 시즌 피날레를 장식할 장소를 향합니다. 복도에는 지난 시즌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포스터들로 가득 메어져 있고 그 끝에는 우리를 올려다줄 거대한 선풍기가 있습니다. One last place to go, lucky contestant. 최종 보스 구간에서 죽어야 하는 참가자가 죽음을 거부하자 프랭키는 이성을 잃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고 플레이어는 외로운 싸움을 끝맺기 위해 알록달록한 달 위에서 떨어진 눈웃들을 피하면서 거대한 살인 토끼와의 추격전을 계속합니다. 네, 여러분도 들으셨을 겁니다. 방금 그 소리는 참가자가 레일을 탈 때 나는 효과음입니다. 소확장에서 혼자 탈출한 플레이어는 이제 진정으로 프랭키의 게임쇼를 망쳐버렸고 역사상 처음으로 우승자가 됩니다. As promised, $5 million in cash. You're the first contestant we've ever had who won. Hundreds of people last a few seconds. A few last a couple of minutes. But you're different. I like that. But
파인딩 프랭키는 짧지만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였습니다. 스토리 자체는 단순하지만 일반적인 트롭들의 비공과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들이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피로 뒤덮인 푸릇푸릇한 어린이 테마공원에서 살인 기계들을 피해 파쿠르하는 데스게임, 게다가 뭐 잘 나가거나 그런 것도 아닌 파산 직전인 게임수에 혼자 남아서 생존한 것이 다 죽어가던 쇼를 살려내면서 자신을 죽이려 하던 호스트와 손을 잡는 엔딩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웃기면서도 완벽합니다. 아직 이 게임을 안 해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직접 플레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주 빠른 페이스의 게임 플레이에다가 정말 죽이는 사운드 트랙, 진심 최종 전투에서의 비트 드랍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스타일리시한 죽음의 오락 서커스이고 장르 내의 이단화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제가 좋아하게 된 시리즈들 모두 토끼가 있는 것을 보면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패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